2025년 5월 14일 미국 시장 리뷰입니다. 먼저 어제 미국 CPI 데이터가 발표됐습니다. 예상보다 낮게 나왔는데요. 보통 이렇게 되면 인플레 완화 기대감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게 일반적인 그림이죠. 하지만 이번엔 오히려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시장이 이번 CPI 데이터를 무시하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시장은 관세가 실물 경제에 미친 영향이 아직 하드 데이터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준이 이 데이터를 제대로 확인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테니 채권 시장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겠다는 스탠스인 거죠.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주식 매수를 부추기고 있죠. 미중 90일 관세 유예, 사우디 방문으로 투자 유치, 엔비디아 칩과 무기, AI 데이터 인프라 세일즈까지 모멘텀을 불어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채보다 위험 자산이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판단이 우세한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건 트럼프 행정부가 절대 원하지 않는 그림이에요.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트럼프가 갑자기 국채 금리를 잡기 위해 180도 다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도 있죠. 트럼프라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지수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동시에 금 가격도 오르면서 시장이 슬슬 조정을 준비하는 모습도 감지됩니다. 달러 가치도 밀리기 시작했고요. 엔화도 계속 약세로 갈 수만은 없는 상황이에요. 일본은 올해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녹록지 않네요. 이더리움은 직전 고점을 돌파하며 위험자산 선호가 여전히 강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리스크 패리티 전략은 지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트럼프의 사우디 방문과 관련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6천억 달러 규모는 이미 예정된 것이었고 AI 반도체 수출은 AI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방산도 마찬가지고요. 만약 사우디로 AI 반도체 수출이 본격화되면 사우디는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야 하고 이를 돌리기 위한 발전 설비도 필요해지겠죠. QQQ는 200일선을 돌파하며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보입니다. 유로존은 신고가를 뚫었고 전달 급락했던 GW 인덱스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네요. 오히려 중국은 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한국 ETF는 200일선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ADR은 과매수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추세로 이어진다면 한두 달은 특정 종목만 가는 장세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태양광 섹터는 오늘 상승률 1위를 기록하며 하락 추세를 돌려세웠습니다. 200일선 테스트를 시작했고요. 퍼스트솔라와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는 200일선을 이미 돌파했네요. 글로벌 풍력도 6개월간 고점을 뚫었고 베스타스는 바닥 탈출을 시도 중입니다. 반도체는 사우디 칩 수출과 엔비디아 급등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AI 칩 경쟁이 편 가르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죠. 엔비디아는 200일선을 돌파했고 브로드컴은 전고점이 눈앞입니다. 매그니피센트 7중 테슬라는 강세를 보였지만 전기차 판매 부진은 여전하네요. 2025년 중국 누적 판매율이 전년 대비 56% 감소했다는 데이터도 나왔습니다. 테슬라 상승이 사우디 방문 때문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최근 태양광 섹터 급등 때도 같이 움직였던 걸 보면 이제는 태양광 에너지 기업 가치가 주가 상승의 주요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원전 섹터는 200일선을 살짝 돌파했고 SMR은 행정명령 가능성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네요. 오클로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글로벌 방사는 21선을 터치한 후 반등했고 팔란티어, 라인메탈, GE에어로스페이스, 롤스로이스, 보잉 등은 신고가를 기록했어요. 농산물과 비료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F, NUTRIN, 모자익 같은 비료주는 신재생 에너지 확산과 연관이 깊어요. 수소 경제에서 암모니아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암모니아는 영하 33도만 유지하면 액화돼 운송이 편하고 분자 구조상 수소 원료로 활용도가 높아 비료 업체들의 밸류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온홀딩스는 어닝 서프라이즈로 급등이 나왔고요. LNG 벤처글로벌도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우버, 로블록스, 루브릭 같은 클라우드 기반 기업들도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네요. 미중 관세 유예 90일 합의로 200일선 저항을 뚫는 흐름이 나왔어요. 이 과정에서 방산, 신재생, 보안,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에너지 인프라 섹터가 지수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AI 반도체 패권 경쟁은 결국 데이터 센터를 안정적으로 돌릴 전력 확보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네요. 어제 나온 IRA 변경 초안에 따르면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 분야는 크게 줄이지 못했어요. 줄이는 순간 중국의 주요 에너지원을 내주는 꼴이 되기 때문이죠. 동시에 SMR 규제는
상당 부분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MR 발주와 설치까지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가스터빈 발주가 필요하지만 기존 업체들의 캐파는 이미 꽉 찬 상황이에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신규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가스터빈 발전에 필수인 HRSG를 공급하는 BHI도 추가 수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비료주들의 동반 강세는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시장이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결국 신재생 에너지로 귀결되네요. 트럼프가 드릴 베이비 드릴을 외치지만 한쪽으로 치우친 에너지 정책은 위험하다는 걸 시장은 이미 알고 있죠. 유로존과 미국의 관세 협상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압박 카드는 LNG와 방위비 증가가 주요 골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LNG 캐리어와 방산 발주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고 봐야겠네요. 신재생의 필수인 ESS, 즉 2차 전지 섹터도 주목할 만합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1조 원 유상증자 소식이 있었지만 시장 반응이 최악은 아니었어요. 2분기 증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차 전지는 하방보다는 상방을 열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도체는 삼성전자의 디램 가격 20% 상승이 나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도 완벽하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나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개인 투자자라면 굳이 삼성전자에 집중하기보단 턴어라운드 소부장으로 대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현대차 그룹의 로봇 사업도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네요.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는 바닥권으로 보이지만 우선순위는 뒤로 미뤄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바이오 섹터와 빅파마는 약가 인하 이슈로 주가 흐름이 부진합니다. 이 노이즈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국내 업체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네요.